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뇌과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잘생긴 남자도 근육질의 남자도 아닌 뇌생남이 대세입니다. 뇌가 섹시한 남자의 줄임말인 뇌생남은 확고한 자신의 색깔로 잘못된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남자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뇌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시각은 복잡한 미지의 세계, 물음표로 가득 차있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뇌과학자, 미학자들은 두꺼운 머리뼈와 몇 겹으로 쌓인 뇌의 정체를 그려보고 분석하느라 열심입니다. 인종과 성별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같은 인체 구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요? 그럼 뇌 영역이 담당하는 영역별 넓이로 사람을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래도 이 모습은 섹시하곤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인류학자들은 직립보행을 하고 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뇌가 급속도로 발달했다고 하는데, 손이 다른 부위보다 매우 큰 것을 보면 확실히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성에 관계하는 부분이 큽니다. 혀, 입술, 얼굴 근육 등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감각 운동기관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는 다른 고등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저 커다란 입과 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동시에 소리와 자막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기억과 추론을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인 두뇌는 매 순간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 길이가 몇백 킬로미터나 되는 회로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 회로를 이루는 작은 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뉴런은 수천 개가 모여도 이 작은 마침표보다 작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의 숫자는 약 1천억 개,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런데 인간은 머릿속에 이 큰 수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다 뉴런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교세포까지 포함한다면 뇌세포의 수는 자그마치 1조 개나 됩니다.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뇌에서 세포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입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신피질에는 약 2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평균 7,000개씩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으니 뇌내 전체로 보면 약 150조 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 해마의 신경세포는 적어도 25,000개의 시냅스를 이룬다고 하니 와, 정말 계산이 서질 않네요. 만약 뉴런 사이의 신경 전달 과정이 한 개의 전구를 탈칵 켠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 뇌는 저 은하의 중심만큼이나 밝고 환한 빛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을 과학의 방식으로 밝히는 분야를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과 심리학, 여러 응용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인류의 마지막 탐구 영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뇌는 낯선 자극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것을 익힐 때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촬영, fMRI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과업을 처리할 때 뇌에서 혈류량이 많은 곳, 즉 산소의 소비가 많은 곳을 추적해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뇌는 같은 실험을 반복할수록 활성화되는 범위가 줄어들고 어떤 특정 영역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뇌가 학습을 거듭할수록 점차 자동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복할수록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눈치채셨나요? 사실 학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죠. 뇌를 100%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죠.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100%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실제 뇌는 한 번에 전체 뉴런의 2% 이상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상을 쓰면 몸속에 공급되는 포도당을
너무나 빨리 소진시켜버려서 실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마도 인간 뇌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 이런 오해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한순간에 뇌를 100% 쓰는 것은 SF 영화의 소재는 되겠지만 실제 필요성과 가능성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어쩌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뇌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 사람의 뇌가 다른 동물의 그것과 다른 절대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학들이 쌓은 연구를 등에 업고 겁없이 단언해 본다면 그것은 단연코 상징 추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쓰는 능력,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이성을 토대로 쌓은 지식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이 상징 추론 능력 덕분입니다. 존 메디나는 상징 추론과 문화를 생성하는 능력 사이에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지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지구상의 인간 말고는 어떤 생물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먼 선조들께서 원방각의 추상적인 도형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깨달음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것을 보고 하늘의 의미를 떠올리거나 땅의 정신을 이해하는 능력, 이보다 더 위대한 뇌의 기능이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 있는 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초적 자극에 환호하는 뇌보다는 이런 영적인 뇌, 깨달음의 뇌가 더욱 섹시하지 않나요? 논리정연하고 유머러스한 달변가보다 어눌하더라도 이런 깨달음의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더 섹시하지 않나요? 아마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가, 영적 지도자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뇌세포가 파괴되었으니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 어떤 뇌신경이 마비가 되었으니 어떤 음소의 발음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본, 이런 미시적 근본을 넘어서서 늘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같이 하는 거시적 근본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작고하신 대학 은사님의 책 서문의 일부입니다. 한 학생이 왜 이 어려운 용어와 평생 쓰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뼈 한 조각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본을 알기 위해서. 저는 이 거시적 근본이 학문의 범위를 넘은 그곳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이 그토록 인간 뇌의 신비를 밝히려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 이유, 삶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그 진리 탐구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과학은 좀 더 종교와 가까워지고 종교는 좀 더 과학과 친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가 꼭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거든요. 생긴 대로 산다는 말 앞에는 뇌가 생긴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뇌량이라는 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 사이에 다리가 놓인 꼴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좌뇌와 우뇌의 차이가 지어내는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기획하기 위해 먼지가 소복이 쌓인 예전 공부했던 노트를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참 구하기 어려웠던 원서와 거금의 학비를 들여 배웠던 것들이기에 보물단지가 되어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었거든요. 웬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전 보물처럼 모은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벼룩의 발가락이 낀 때보다 작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은 70억 인류의 집단 브레인입니다. 이제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영상으로 작은 지식을 집단 브레인 속에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는 지식 권력이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방식의 편집이 가능한 지식 편집의 시대다 라고 했습니다. 예생남.
이런 지적 통찰을 쏟아낼 줄 아는 뇌가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